일단은 뭐 좀 기본서여가지고 미국에 대한 가장 기본서여가지고 했던 측면이 이 책을 골랐던 측면이 가장 강하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김석관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랑 좀 관련되는데,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제도라는 말이랑 이제 연결시키는 건데, 사전적 규제, 사후적 규제, 포지티브 규제, 네거티브 규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아마 김석관 교수님, 박사님도 잘 아실 텐데, 그러면 이 제도를 설명을 하려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권위주의, 민주주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실제로 재밌는 거는 전 세계에서 사후적 규제를 하는 나라는 사실상 두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가 미국이고 자본주의 최첨단 미국과 권위주의 최첨단 중국이에요. 그 사후적 규제를 하는 나라는 그래서 사후적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를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밖에 없다. 근데 그러면 왜 미국과 중국은 사후적 규제를 사실상 하냐? 미국은 그 어떤 징벌적 배상제, 집단소송제, 디스커버리 제도 이게 그 민사적 방식의 사후적 규제 방식을 봐야 되고, 그러니까 행정법이 약한 거죠. 우리가 사전적 규제라는 거 핵심은 행정법 중심의 규제 체계냐, 민법 중심의 규제 체계냐가 미국 방식이에요. 근데 재밌게도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그냥 그렇게 해요. 그런데 왜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라는 상반된 정치 제도가 동일하게 사후적 규제를 하고 유럽의 그 어떤 나라도 사실상 사후적 규제를 하는 나라는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 아무튼 제가 태어나서 딱 한 번 갔다 왔는데 그 아무튼 돈을 왕창 깨가지고 이제 7박 9일로 갔다 왔는데 미국과 중국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영토가 더럽게 크다. 그래서 아까 이제 검색해 보니까 미국 영토는 우리나라 40배 정도 규모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인구가 3억 3천만 명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14억이고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중국은 45개 주로 되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 45개 주의 그 평균 인구가 우리나라랑 약간 비슷해요. 4천만 명에서 4,5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한 대한민국이 50개가 있는 거랑 한 40개 있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영토 크기로 대한민국이 한 40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면 나라가 망해요. 왜냐면 어떻게 우리 계절로 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냥 한 동시간에 같이 있는 거거든요. 미국이란 나라는. 그래서 야, 뭐 날씨를 따뜻하게 해야 돼 이런 규제를 하면 다른 쪽은 망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우리가 이제 저도 제도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첫 번째는 지리의 힘이었다. 이게 첫 번째가 지리의 힘이고 두 번째는 지리에서 파생된 역사의 힘이 있었고 역사에서 파생된 문화의 힘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지리라는 거는 그 지리 그 자체, 뭐 기후, 그 다음에 뭐 그거에서 파생된 지정학, 지경학 이런 게 많이 미국에서 작동을 했고 그래서 그 지금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은 철도를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미국사 공부를 할 때 이 책 말고 다른 책으로 몇 권 봤었는데 놀란 게 민영 회사들이 철도를 만들어요. 철도를 만드는 회사가 철도 회사들이 수십 수백 개가 있다가 나중에 그걸 통합을 해요. 근데 여기 이제 이 책에도 나오지만 예컨대 우리가 아메리카 대륙의 콜럼버스가 1492년이고 지금 베이컨의 난이 1676년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그 독립선언문은 1776년이고 그리고 미국 헌법을 채택한 게 87년 6월 항쟁으로부터 300년 전이었던 1787년이죠. 그 우리나라 헌법도 87년 헌법이고 미국도 재밌게도 87년 헌법이에요. 우리는 1987년, 걔네는 이제 1787년. 그리고 루이지애나 영토를 매입하는 게 1803년이고 샌프란시스코가 금광이 발견되는 게 1848년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오리건주 등등으로 확정되는 게 1890년이고 멕시코 전쟁 포함해가지고 그다음에 스페인 전쟁으로 사실상 이제 그 스페인을 몰아내는 게 1898년이고 제가 그 샌프란시스코 가서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뭐 남들은 다 아는지 모르겠지만 샌프란시스코가 성 프란치스코란 말을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게 샌프란시스코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페인식 발음인 거죠 원래. 성 프란치스코를 샌프란시스코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게 왜냐면 원래 스페인 땅이었거든요. 미국이 나중에 뺏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프론티어 정신은 앞에서 우리 잘 말했던 거는 프론티어 정신과 식민지 정신은 같은 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유럽은 그 유럽 방식의 제국주의를 했던 거고 이제 미국은 미국 방식의 제국주의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국 내 제국주의를 했던 거죠. 자국 영토 내 제국주의. 핵심이 이제 인디언이었던 거죠. 인디언 영토들을 계속 뺏은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사전적 규제, 사후적 규제를 비롯한 규제 체계는 이제 어떤 그 영토와 크기에서 파생된 역사. 그러니까 미국은 민간 주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지금이면 좀 달랐을 수 있죠. 그 지금 중국도 그거를 의식하기 때문에 만드는 거는 중국은 CCTV만 1억 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14명당 한 개씩 CCTV가 있는 거예요. 인구가 14억인데. 그래서 어떤 그런 거대한 빅브러더 사회를 만들어야지만 이제 혁명을 막을 수 있는 정도가 중국 방식인 건데. 그래서 이제 저는 미국의 개인주의, 자유주의, 그다음에 어떤 민간 사고방식, 그다음에 이제 분권적 사고방식. 그거는 거대한 미국의 영토와 역사. 그래서 1492년에 콜럼버스부터 미국이란 나라가 그리고 그 나라 만들기 관점에서는 아시다시피 남북 전쟁은 1861년부터 65년 사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아직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가지고 논쟁을 했던 거고, 뭐 노예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1492년 콜럼버스부터 여기 지금 영토가 확정되었던 1890년으로 보면 미국은 나라 만들기가 400년 걸린 거예요. 우리는 그걸 좌우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1945년부터 한국 전쟁, 그리고 우리나라도 나라 만들기에는 우리 김석환 박사님이나 저나 뭐 우리 뭐 몇 명 많은 사람들이 옛날 사회주의 이론을 우리가 열심히 배웠는데,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가 더 좋은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나라 만들기가, 한국에서 나라 만들기가 만들어진 거는 어떻게 보면 소련이 붕괴되고 그 김대중 정부가 노무현 정부가 만들어서 민주화가 된 다음에 한국 사회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한국 자본주의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대략 한 나라 만들기가 70년 정도 걸린 거고, 미국은 나라 만들기만 400년이 걸린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어떤 역사와 지리, 이것이 가지는 중요성이 어느 정도는 그거 역사와 지리와 문화가 제도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제도화되지 않은 역사와 문화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는 그게 제도로 반영되고 일부는 제도로 반영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문화, 역사, 지리 그 자체도 하나의 제도의 일종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영훈 교수님의 우리 낙성대 경제연구소 이영훈 교수님에 의하면 유럽에는 노예제가 있었고, 유럽에는 농노제가 있었고, 미국에는 노예제가 있었고, 우리나라에는 노비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낙성대 경제연구소가 이제 거대한 팀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동일한 인종, 동일한 언어, 동일한 종교, 동일한 피부 색깔을 가진 나라 중에 인구의 3분의 1을 노예제로 쓰는 나라는 통틀어서 조선 딱 한 나라라는 거예요. 세계사를 통틀어서. 그런데 조선은 518년간 유지가 됐는데, 그거는 역시 지리 때문에 그래요. 지리가, 한국은,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고 유라시아 대륙의 끄트머리에 있는 진압하기가 용이한 사이즈의 국가여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중앙 관군이 진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평생에 단 한 번도 이 농민 정권 또는 이제 그 비주류 정권이 등장한 적이 없고, 어떻게 보면 그건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가 해방된 이후에 이제 4.19를 분기점으로, 아마 신채호 선생이 옛날에 뭐 저거 얘기한 적 있지만,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가장 거대한 사건은 4.19라고 볼 수 있죠. 정권을 뒤엎은 최초의 사건은, 이제 피지배 계급의 정권을 뒤엎은 최초의 사건은 4.19였다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거 역시도 이제 어떤 지리.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집단주의가 강한 거고, 집단주의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법이라든가 지금 뭐 부동산 이슈도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지리에서 파생된 역사, 역사에서 파생된 문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파생된 제도, 이 네 가지 관점을 가지고 각 나라들의 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다루도록 할 테니까 오늘은 이 정도 마무리하고, 혹시 그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 이제 이렇게 비디오 켜시고 화면 한번 같이 봐주세요.